안녕하세요, 선발대원입니다. 오늘은 그간 많은 캠퍼분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었던 파워뱅크 이야기를 하면서 캠핑 해볼까 합니다. 혹시 파워뱅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워뱅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,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보조 배터리와 220V 콘센트를 합치면 그러면 바로 이 파워뱅크가 됩니다. 물론 220V 콘센트 외에 시거잭이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런데 문제는 이 파워뱅크가 꽤나 비싸다는 점입니다. 대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1000W 제품의 경우에 대략 한 10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파워뱅크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를 제공하는 캠핑장에서 도대체 우리가 파워뱅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이게 가장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겠죠. 그래서 제가 이 파워뱅크를 실제 캠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었는지 들어보시고, 여러분들 각자 내 캠핑에 파워뱅크가 과연 적절할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600W의 소비 전력 제한이 사라집니다. 우리가 캠핑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캠핑을 하다 보면 600W라는 소비 전력을 넘기는 일은 의외로 흔합니다. 지금 설치해 놓은 이 팬히터가 현재는 대략적으로 한 150W 정도를 소비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중간 정도로 돌고 있어서 그런데 한겨울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경우에 온도를 높일 때는 많게는 한 300W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하필 팬히터가 300W를 소모하고 있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유선 송풍기를 잠깐 화롯대에다가 이렇게 쐈다, 또는 아침에 와이프 또는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무의식적으로 헤어드라이기를 3단으로 이렇게 틀어버렸다. 그런데 또 때마침 우리 콘센트의 두꺼비집과 연결된 다른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. 그러면 저희 사이트는, 저희 가족은, 또는 저희 커플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 버리죠.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소모 전력은 크지만 사용 시간은 짧은 헤어드라이기 또는 유선 송풍기 같은 이런 전자제품들은 모두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사용합니다.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 파워뱅크의 배터리를 모두 소진하면 그때는 캠핑장의 전기로 이 파워뱅크를 다시 충전해 놓는 거죠. 마지막에 이 팩을 빠뜨리시는 거죠. 그렇지. 이 팩을 짧은 거 갖고 다녀야지. 다음으로 파워뱅크를 사용하면 캠핑장 사이트 선택이 좀 자유로워집니다. 캠핑을 다니다 보면 캠핑장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히든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경치가 좋은 어떤 특정 포인트의 사이트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유식물원의 히든 사이트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잣나무숲 사이트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식물원의 다른 사이트들보다 훨씬 경치가 좋죠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파워뱅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사이트에 오기 약간 꺼려졌을 것 같아요. 노지에서라면 말할 것도 없이 훨씬 편안하죠. 이런 활용도를 지닌 이 파워뱅크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워뱅크로 구입할 때 경험했던 파워뱅크 선택 꿀팁 4가지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건 이 파워뱅크의 용량 선택 문제입니다. 이 파워뱅크의 용량 선택은 여러분들의 캠핑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 제커리 파워뱅크를 포함해서 요즘 나오는 파워뱅크들의 용량을 보면은 대개 800W, 1000W, 1500W, 2000W 정도의 제품군이 있습니다. 이 제품군들의 가격을 보면 1000W까지는 그래도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.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커리 행사 기준으로 800W 파워뱅크가 대략 한 60만원대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1500W 정도의 제품군으로 가게 되면
대략의 가격대가 200만 원 선으로 훌쩍 뛰게 돼요. 그 정도 용량은 솔직히 캠핑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 캠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파워뱅크 용량은 1000W 이하 제품들이 될 것 같아요. 이 안에서는 이제부터는 각자의 캠핑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헤어드라이기의 소비 전력은 최대 1600W 정도 수준입니다. 만약에 이 1600W를 파워뱅크로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제커리의 800W 제품 기준으로는 800 나누기 1600 하면 0.5죠? 0.5시간. 그러니까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또 다른 예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LG 루멘TV의 소비 전력을 보시면 32W 정도 됩니다. 이 32W의 소비 전력을 가진 루멘TV를 800W의 파워뱅크로 사용한다면 대략 한 25시간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32W의 루멘TV를 4시간 정도 사용하면 대략 128W 정도를 소비하죠. 그럼 이 800W 파워뱅크를 기준으로 4시간 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 이 파워뱅크의 용량은 800W 빼기 128W, 대략 672W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전자제품들의 소비 전력과 예상 사용 시간을 가지고 몇 와트 정도의 파워뱅크를 구입하면 적당하겠다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파워뱅크의 충전 시간입니다. 아까 저는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이 크고 사용 시간이 좀 낮은 애들을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경우에 파워뱅크 배터리가 조금 일찍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캠핑장의 전기를 이용해서 이 파워뱅크를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 시간이 길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.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커리의 800 프로 그리고 1000은 각각 충전 시간이 달라요. 이 1000W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크지만 충전 시간이 느립니다. 가정용 콘센트로 약 7.5시간이 걸려요. 근데 반면에 이 800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1.8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. 그래서 파워뱅크의 용량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점 꼭 유념하시고 충전 시간 놓치지 않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어찌 보면 이 파워뱅크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220V 콘센트에서 얼마만큼의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예요. 예를 들어 제커리의 800 프로 제품을 기준으로 보면 220V 출력이 최대 800W입니다. 이런 경우에 이 600W짜리 유선 송풍기는 최대 전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. 다만 이런 최대 소비 전력 1600W의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절반의 파워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. 제품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경우에 비싸지겠죠.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가 사용할 전자제품의 최대 출력이 어느 정도구나, 그럼 이 제품이 적당하겠다라는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. 파워뱅크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, 바로 충전 단자입니다. 제커리 800 프로의 충전 단자를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3구 케이블 있죠. 그 케이블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. 반면 제커리 1000W의 경우 충전 케이블이 조금 특이해요. 물론 모든 제품들이 충전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쉽고 저렴한 3구 케이블로 충전 가능한 파워뱅크를 구입해서 실제로 차에 케이블 하나, 집에 케이블 하나,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 깜빡 잊고 충전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캠핑장에서 파워뱅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, 그리고 나에게 맞는 파워뱅크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제 생각에 이 파워뱅크라는 제품은 캠핑의 빈도가 비교적 꽤나 높으신 분, 또는 가족, 커플, 이렇게 여러 명이서 단체 캠핑을 자주 즐기시는 분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제커리 파워뱅크를 통해 살펴본 파워뱅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